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PBC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명쾌한 블로그 이웃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자가 면역성 간경화 이야기를 다 빼고 특별히 PBC 이야기만 골라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PBC는 프라이머리 빌리러리 시로시스, 원발성 담즙성 간 경화 혹은 원발성 담즙성 간 경변이라는 이름의 질환입니다. 간 내부에 있는 작은 담관이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생겨서 담관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막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담즙이 정체돼서 계속 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늘면서 서서히 간 경화가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성 반응이 담관뿐만 아니라 간세포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ANA 항해 항체 양성이면 보통 자가 면역성 간염 쪽을 더 의심하고, AMA 항 미토콘드리아 항체까지 같이 양성이면 중복 증후군을 의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혈액 검사 그리고 CT보다는 생금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직접 그 조직을 보고 확진을 내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PBC는 흔한 질환은 아니라서 간 질환 중에 비율이 높지는 않은데, 저희 명쾌한 한의원 간 환자분들 중에서는 알게 모르게 티 안 나게 많은 분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PBC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좀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는 대부분 다 여성 환자분들이고요.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PBC라고 해서 일반적인 간 경화에 비하여 완전히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간 경화 치료에 담즙, 담관, 항액 항체나 항미토콘드리아 항체 등의 자가 면역 항체, 그리고 UDCA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등 약물에 대한 알러지 치료 등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담관염, 담낭염, 담즙 울체 등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서 PBC에 해당되는 병리 바이알들을 또 다시 치료하게 됩니다. 암 환자분들이 암 바이알을 치료하듯이 담관염이 심한 분들은 담관염의 치료를 추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거나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담즙이 많이 분비되면 당연히 PBC도 악화되니까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여러가지 알러겐들, 예를 들어서 스파이스 1번, 2번이나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종류의 알러지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PBC 이야기를 해달라는 블로그의 댓글을 보고 과거의 영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동안에 PBC에 대해서 딱 골라내서 강조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은 적은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어떤 질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그 질환에 딱 연상되는 캐릭터가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성 간경화의 말기 환자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행동이나 성격이나 태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환자분들이 제가 예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PBC 환자분이다 라고 하면 제가 느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PBC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모범생입니다. 제 말을 아주 잘 들어주시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치료도 성실하게 잘 받으시고, PBC란 이 질환이 원래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 없이 아주 무난하고 순하게 잘들 치료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유튜브에 할 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큰 사고가 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시고 몇 달씩 또 누워 있으시고, 유튜브에는 아무래도 그런 사연들이 있어야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시고서 잘 회복되시니 제가 뾰족하게 할 말이 없었거든요. PBC 환자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PBC 진단을 받자마자 명쾌한 최원장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서 바로 문의하시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UDCA나 고덱스처럼 간 수치를 계산하는 정도의 약만 복용하시고 아직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약간은 벗어나 있지만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간 내의 담관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애초부터 생활관리나 식사관리를 열심히 하시면서 알러지가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미리 다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간 경화가 진행되어 비장종대, 복수, 황달, 정맥류 등으로 악화돼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미리미리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자 서둘러 오시는 얼리버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자가 면역 질환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소소한 건강 문제들까지도 같이 해결을 해버리시고 평범한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활력 있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PBC 말고 그냥 초기 간경화 환자분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치료하면 예후가 좋을 텐데, 초기 간경화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미리 와서 치료하는 분들이 정말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담관에 자가 면역 반응이 있는 PBC 말고 총담관에도 자가 면역 반응이 있는 PSC라는 질환도 있는데요. PBC는 여성에게서, PSC는 주로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PSC도 PBC랑 비슷한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이지만 이 PSC도 상당히 악화되고 나서 찾아오시고 초기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PBC 환자분들의 캐릭터가 참 독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참 지혜롭고 대단하신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다음 그룹은 초기에서 좀 더 진행되신 분들입니다. 자가 면역성 간염 AIH와 PBC를 같이 가지고 있는 중복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더불어서 루푸스나 쇼그렌 류머티스 등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보통 이런 질환에서 초기를 넘어 중기까지 진행되면 대부분 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이미 병원에서는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같이 처방했을 겁니다. 약물로 초중기 무렵부터 관리를 받기 시작했다면 담관이 심하게 망가지진 않아서 아직은 황달이나 복수, 정맥류 같은 합병증은 심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혈구 감소증이나 면역 억제제 부작용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대사질환의 캐릭터가 서서히 나타나고 간 상태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시너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 출혈이 잘 멈추지 않습니다. 쉽게 멍이 들고 잇몸 출혈 같은 게 흔하게 보이게 되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위식도 정맥류로 갑자기 토혈이나 혈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뇌출혈로 응급실에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빈혈이 동반되기도 하고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면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에 쉽게 감염됩니다. 감염증은 또 그 자체로 간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이런 요인들은 루푸스 단독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자가 면역성 간염과 간경화까지 겹치면서 증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10년 이상 먹고 있는데 이게 나을 수 있을까? 초진 때는 걱정도 많으시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런 시점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치료를 하시라고 권유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오래도록 치료해본 제 경험으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시면 물론 하루아침에 면역 억제제를 확 끊지는 못합니다. 몇 번 치료했다고 바로 관해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 어렵죠. 그런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 급격히 심해지거나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만하게 수치가 하강하거나 약물을 천천히 조금씩 줄이기도 했고 병원에 가니 컨디션이 나아졌다는 말을 듣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 정도 가지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건 좀 과장이 아니냐 하면서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오시면 그분들의 결과를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마도 쉬시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치료나 생활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지내셨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셨거나 아니면 루푸스나 쇼그렌 등의 기저질환이 더 심해졌거나 그 외에도 다발성 근염이나 전진경화증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까지 더 동반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정세가 안 좋아진 상태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나마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있던 때가 가장 무난하게 정세가 잘 관리가 됐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끝도 없이 졸졸 악화되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초중기에 자가 면역성 간질환 환자분들은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마지막 캐릭터를 한번 말해봐야 되겠죠. 중기를 넘어서 말기로 진행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이쯤 되면 확연히 합병증이 드러나고 외관상으로도 간경화가 심하시구나 하고 바로 느껴집니다. PBC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합병증은 황달입니다. PBC 자체가 담도가 좁아지고 막히는 질환이기 때문에 PBC가 심해질수록 토탈 빌리루빈이나 다이렉트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고 얼굴이 노랗게 보이고 눈동자의 흰자위도 노랗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이 가렵다, 못 참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간경화 자체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이젠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간경화 때문에 비장종대에 의한 혈소판 감소, 담도 협착에 의한 황달, 그리고 문맥의 방진과 단백질 합성의 저하에 따른 복수나 정맥류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말기에 가까워지면 PBC도 마찬가지죠. 간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성 간경화 말기는 그냥 간경화 말기보다 더 위중하고 더 어려운 질환이라는 것은 맞으니까요. 이런 경우도 치료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PBC 이외에도 제법 많은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을 치료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기 합병증 증상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알러지 치료를 해보면 간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소변이 잘 나오고 복수가 빠지고 복부 둘레가 감소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누렇다 못해서 시커멓던 얼굴들이 서서히 밝아지고 흰자위가 점점 하얗게 변하는 것은 너무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초기 중기 간 환자분들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증상이 별로 없으니 이 치료가 효과가 있냐, 언제 좋아지냐 물어보시지만 말기 환자분들은 이게 효과 있는 치료가 맞냐고 묻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증세가 가벼울 때 치료받는 것이 더 효과가 빠르고 좋은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 분들께는 제가 욕을 먹고 말기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자주 들으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PBC 말기로 3개월 이내에 간이식 안 하면 가망 없다라는 말을 들었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초반에는 거의 매일 나오셨고요. 지금도 꾸준히 나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모든 혈구 수치는 다 나쁘고 황달에, 복수에, 혈소판 감소에, 간정 혼조까지
이분이 과연 석 달 후에도 나에게 진료를 받을 수나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극심한 상태였지만 정말 성실하게 식이요법을 하셨고요. 매일 알러지 치료를 받다 보니 처음에는 요지부동이었던 간 수치와 빌리루빈 수치도 서서히 떨어지고 복수가 서서히 빠지고 황달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빠지는 만큼 체중도 서서히 내려갔죠. 이분은 예전부터 비장종대가 심해서 혈소판 수치가 아직도 낮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수치가 모두 기적같이 좋아졌습니다. 식단도 처음보다 좀 완화되어서 예전보다는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드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지금 희망을 가지고 말기의 PBC임에도 간이식 없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없었다면 그냥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와 이뇨제 외에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모두 아시겠지만 그런 약들은 일단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편일 뿐 근본적으로 치료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제 생각을 많이 고쳤습니다. 자가 면역성 간경화 말기 환자분들도 치료하기 나름이다. 사람 나름이다 라고요. 되실 분은 되고 나을 분은 낫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물론 어떤 PBC 말기 환자분들은 지금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치료하면 확 나빠졌던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황달 수치가 높고 알부민 수치는 낮고 간이 막 염증이 있어서 간 효소 수치나 감마지 TV 수치는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또 점차 안정을 찾아갑니다. 식이요법을 아주 열심히 하고 생활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알러지 치료를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새 또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돌아와 있습니다. 저라고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과거의 케이스를 뒤돌아보니 삶은 최선을 다할 때의 노력을 배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고 느낀 바가 있으시니까 당장 눈에 확 보이는 뭔가가 없다고 해서 저를 타박하지 않고요. 열심히 치료들 받고 계십니다. 때로는 치료하는 저보다도 더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저와 저의 치료를 믿어주시는 우리 PBC 환자분들 언제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PBC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지만 모든 자가 면역질환과 간질환, 간암 환자분들에게도 다 힘이 되는 이야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